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 성희롱 발생 원인과 유형. 성희롱은 특별히 문제 있는 개인에 의해 발생되는 특별한 사건 아닌가요? 행위자와 피해자, 개인 간에 일어난 문제를 기관이 개입해 전체로 확대시키고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성희롱은 정말 행위자와 피해자, 개인의 문제일까요? 성희롱의 행위자는 주로 어떤 사람들일까요? 여러분들이 성희롱을 목격하거나 전해 듣거나 또는 피해를 입었을 때 행위자는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성희롱은 직장 내에서 직무 수행 중에 일어나는 행위로 구성원의 직무 환경을 악화시킨다는 의미에서 일반적인 성범죄와 구별되고, 행위자는 피해자에 비해 위력의 크기가 큰 사람이기 때문에 불균형한 권력 관계로 인해 피해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성희롱은 건전한 직무 환경을 조성할 책임이 있는 기관이 적극 개입해서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럼 그 내용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2018년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체의 일반 직원 및 성희롱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여성가족부 성희롱 실태조사에서 성희롱 행위자와의 관계는 나의 상급자라고 응답한 비율이 61.1%, 나의 동급자 21.2%, 기관장 2.5%로 나타나 상급자로 인한 성희롱 피해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행위자의 성별은 83.6%가 남성이었고, 주된 피해자 성별은 여성으로 연령대가 낮고 관리직이 아닌 일반 직원일수록 성희롱 피해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이 자료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희롱은 단순히 성별의 문제 또는 개인 간의 문제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와 피해자 사이의 권력의 불균형, 그리고 차별이 중첩되어 발생하는 위력에 기반한 폭력이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희롱의 유형과 행위자 현황, 피해 대처 방식의 특성을 통해 성희롱과 위력의 관계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희롱 행위 유형과 행위자 현황, 피해자 대처 방식 등에 대한 이해를 통해 위력에 의한 성희롱 발생 구조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희롱의 범주 및 유형. 성희롱은 법률상 범죄가 아닌 행위에 대해서도 규율하는 직장 내 규범입니다. 따라서 법률상 성폭력 범죄보다 포괄하는 범위가 훨씬 넓고요. 형사처벌되지 않는 행위라 할지라도 성희롱에 해당될 경우 징계 책임과 일반 불법 행위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리고 성희롱 행위의 입증 정도는 징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수준이며, 성폭력 범죄 행위만큼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공무원 품위 손상이나 무리야기 등을 이유로 징계할 때 엄격한 증명을 기준으로 징계하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이 부분에서의 차이점을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유형의 성희롱이 발생 비율이 높은지 알아볼까요? 여성가족부의 2018년 성희롱 실태조사, 성희롱 업무 담당자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장 많은 성희롱 유형으로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가 나왔습니다. 요즘 이뻐졌네, 누구 맞나? 몸매 좋네 등과 같이 직장 내에서 인사나 친밀감의 표현인 것처럼 포장되어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외모를 매개로 한 성적 발언들은 성희롱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식 자리에서 특정한 성별에게 술을 따를 것을 강요하거나 옆자리에 앉도록 강요하는 행위 역시 자주 발생하는 성희롱 유형입니다. 그 밖에도 음담 패설 및 성적 농담을 하거나 포옹, 손잡기, 안마 등 신체 접촉을 강요하는 행위, 사적인 만남을 강요하는 행위,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 부위를 쳐다보는 행위, 성적 관계를 요구하는 행위 등으로 인한 성희롱 피해도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성희롱의 유형을 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일이거나 혹은 하고 있는 일은 아닌지, 또는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아닌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2019년 경찰청 양성평등정책 담당관실에서 조사한 경찰청 성희롱 성폭력 실태 조사에 따르면 전체의 6.3%가 최근 3년 내 직장 내에서 성희롱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고, 이 중 남성은 2.6%, 여성은 26.4%가 성희롱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경찰 내 여성 근무자의 비율을 고려하면 여성 4명 중 1명꼴로 성희롱 피해를 경험한 것입니다. 2018년 여성가족부 성희롱 실태조사에서도 성희롱 행위자의 83.6%는 남성, 16.4%는 여성으로 성희롱 피해 경험은 여성은 14.2%, 남성은 4.2%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여성이 성희롱 피해에 더 많이 노출되는 것은 사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공통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남성은 행위자, 여성은 피해자라는 고정관념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성희롱 행위자와 피해자는 성별로 단정 지을 수 없으며 같은 성별 간에도 성희롱 사건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근 경찰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 중 기동단에서 의경들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면서 당시 교육을 하던 부단장이 남자는 씨를 뿌리는 입장이라 여자에게 성적 매력을 느끼는 범위가 다양하지만 여자는 육아 책임이 있어 모성애를 갖는다. 여성은 남자의 뛰어난 유전자, 능력에 매력을 느낀다라는 등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기동단에서 남성인 부단장이 동성인 의경들을 상대로 발언한 내용임에도 의경들은 성차별적 발언에 불편함을 느끼고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이는 경찰에서만 발생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2019년 7월 국가대표 선수촌에서 남성 7명, 여성 14명의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가 참가한 산악훈련 중 남성 선배 A 선수가 남성 후배 B 선수의 바지를 벗기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모멸감을 느낀 B 선수는 성희롱을 당했다며 감독에게 사실을 알렸고 선수촌 측은 진상조사에 착수하여 선수촌 측은 선수와 코치진 전원에 대해 1개월 퇴촌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 사건들을 통해 성희롱은 남성은 행위자, 여성은 피해자라는 고정된 틀 안에서만 발생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와 달리 동성 간 성희롱 신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발생 비율이 높지는 않지만 여성 행위자에 의한 성희롱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라미드식 경직된 계급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 직급이나 소속 집단의 특성에 따라 차별적으로 대하거나 더 나아가 비하, 모욕, 배제 및 괴롭히는 차별 행위가 일어나기 쉬운 직무 환경입니다. 성희롱은 이처럼 수직적 조직 구조와 문화, 권력 관계 속에서 쉽게 발생하게 됩니다. 사례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한 지구대에 근무하고 있는 A 여성 순경은 남자 상관에게 성추행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주로 2인 1조로 순찰 근무를 할 때였습니다. 순찰차 조수석에 앉아 있으면 손으로 허벅지나 엉덩이를 만지는 시기였습니다. 가끔은 뽀뽀해보라는 식의 성희롱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A 순경은 녹취할 경황도 없었고 피해 신고를 할 수도 없었습니다. 성희롱으로 신고하게 되면 조직 내부에 안 좋은 소문이 돌거나 인상평정, 승진 또는 인사이동 등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A 순경은 인사이동이 될 때까지 순찰 근무를 나설 때마다 날이 덥든 춥든 순찰차 밖에 서 있어야 했습니다. 성희롱은 반드시 상사에 의해서만 발생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은 같은 직급의 동료일지라도 성별, 나이, 고용 형태, 개인적 친분 등에 따라 권력 관계가 형성되고 이를 기반으로 동료 간 성희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 피해에 대한 대처 방식으로 대부분 참고 넘어가는 것을 선택하고 있었는데요. 성별로는
남성의 경우 87.9%, 여성은 78.6%가 참고 넘어감의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응하는 방법도 개인적 차원의 대응이 대부분이고 직장 내 공식 절차를 이용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미비하였습니다. 이는 공식 처리 절차에 대한 신뢰도가 낮고 그에 따른 불이익 등의 2차 피해를 우려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직장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2019년 경찰청 성희롱 성폭력 실태조사에서 성희롱 성폭력 발생 시 직장 내에서 적절한 사건 처리를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여성의 2명 중 1명이 직장 내에서 관련 사건 처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하였습니다. 이 강의를 듣고 계신 여러분 또는 여러분과 친밀한 사람이 성희롱 피해를 입었을 때 망설이지 않고 신고할 수 있는지에 대해 스스로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쉽게 신고할 수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희롱은 권력관계의 불균형과 성차별의식을 기반으로 발생하는 성적 괴롭힘입니다. 앞서 언급한 사례들에서도 행위자와 피해자 간의 관계는 기동대장과 의경, 선배와 후배였다는 점에서 이러한 사실이 잘 확인됩니다. 따라서 권력관계에서 약자의 위치에 놓인 피해자들은 문제가 발생해도 이를 신고하거나 문제 제기하는 것이 쉽지 않고 사건이 공식화되더라도 공정하게 처리될 것이라는 신뢰를 갖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피해를 입게 되더라도 생계와 연결된 직장 내에서의 불이익에 대한 우려와 두려움으로 스스로 침묵하거나 침묵을 강요당하는 경우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성희롱은 나는 누명을 쓴 피해자라고 믿고 있는 것 같은 행위자, 당사자 이상으로 상태를 낙관하는 관리자, 멀리에서 제3자의 태도를 취하는 것이 중립적이라고 생각하는 방관자로 인해 더 자주, 더 심각하게 발생됩니다. 행위자의 대부분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직장 내의 권력, 즉 계급, 나이, 성별, 근무 연수, 고용 형태 등이 피해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직장 안에서 경험했거나 목격 또는 들었던 성희롱 사건들을 떠올려 보면 이 내용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희롱을 성별의 문제 또는 개인 간의 문제로 간주하지 않고 대부분의 성희롱 피해자들이 참고 넘어가는 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서도 나타났듯이 행위자들의 위력이 피해자에게 불합리하게 작동되어 발생되는 직장 전체의 문제로 확장하여 인식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희롱의 유형과 비율, 성희롱 행위자 현황 및 피해 대처 방식의 특성을 통해 성희롱과 위력의 관계에 대해 학습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성희롱 2차 피해 개념과 유형, 행위자 현황 등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 중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이번 시간의 학습을 마칩니다. 학습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